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월 들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10월 들어서면서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5억 급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은 중개수마다 매물이 쌓이지만 사려는 사람들이 뚝 끊겼기 때문에 사실상 급락장으로 들어선 상황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매물이 없어서 사지 못한 것에 비하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크게 꺾였는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겨울철에는 전국이 하향 안정세로 진입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서울 집값 5억씩 급추락, 부산, 대구, 대전 곡소리 난리통, 정말로 지방 곡소리 난리통 맞습니다. 보시면 강남 아파트가 현재 실질 가치보다 51% 고평가, 즉 지금 30억 하는 아파트가 15억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게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정상 가격이에요. 정상. 그렇다고 뭐 엄청 싼 것도 아니에요. 지금 2배 이상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요. 모든 곳이. 나와 있잖아요. 자, 집값 거품이 지금 막 보글보글 솟아오르네요. 집값 폭락 시의 유형별, 먼저 이제 얼마만큼 떨어지느냐를 좀 알기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것은 폭락하면 좋구나, 하락할 때 기다리자,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거품을 피해서 이왕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이 됐던 실거주가 됐던 재테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집값 폭락 유형별로 매입 전략을 보면, 자, 이제 폭락장에는 꼭 이렇게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던 분 많을 거야. 그래갖고 막판에 후회하죠. 괜히 이거 끌고 갔다고. 자, 이제는 두 번 다시 급매를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무주택자들은 급매 매입 보세요. 2022년에서 2026년 보통 이때를 대세하라고 봐요. 뭐 1, 2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대략 20에서 70% 정도는 폭락 예상. 뭐 이렇게 많이 빠지냐 하는데 이건 코스예요. 그냥 코스. 뭐 그냥 솔직히 4개월만 빠져도 20% 빠지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 다음에 집은 항상 이제 내가 꼭 여기 안 산다, 꼭 실거주가 아니다 그러면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이 순서로 하세요. 강남이 1등이에요. 항상 폭락할 때. 두 번째가 서울이에요. 세 번째가 경기고요. 마지막 제일 안 좋은 데가 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인구는 적고 땅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서대로 급매를 매입하세요. 그 다음에 자본금을 미리 비축해야 뭐 잡든지 말든지 하죠. 집에 묶여있거나 주식에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대출이라든가 전세는 이때 활용하는 거예요. 폭락장에 활용해야지. 지금 이렇게 많이 뛴 상태에서 무슨 대출하고 전세를 활용합니까? 자, 이제 분양권. 자,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1주택자도 얼마든지 분양을 넣을 수 있고, 분양권, 미분양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미분양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당첨만 되면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 딱 알아요. 근데 분위기가 워낙 다운돼서 미분양이 날 수 있는 곳들을 노리세요. 부동산 하락장에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또는 없거나 아니면 1년 이렇게 해요. 미분양이 속출하죠. 2기 신도시가 30% 정도 미분양이 났으니까 3기 신도시는 더 날 가능성이 커요. 입지 좋은 곳, 분양권, 미분양 매입하세요. 집 있다고 매입 안 한다? 아유. 자, 무주택, 분양, 내 집 마련.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급매가 좋은지 분양이 좋은지를 생각하고, 자녀가 20살 넘은 사람들은 자녀 앞으로 뭔가 하나 해줄지 말지를 고민하세요. 그때는 1억이면 분양 하나를 잡아요. 왜? 중도금 다 이자, 무이자, 뭐 이자 후불제 갖고 5%, 10% 계약금으로 잡으니까요. 안 좋은 것들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결국 2배 뜁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 분양 내 집 마련, 1주택 추가 매입, 갈아타기. 부동산 폭락장에 입지 좋고 하락폭이 큰 곳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내 것이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떨어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15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진 그곳으로 갈아타야죠. 더 많이 떨어진 곳은 더 많이 뛰니까. 그때 옮기지 않으면 영원히 못 옮겨요. 내 거 1억 줄 때 걔들이 2, 3억씩 뛰는데 언제 갈아타기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집값 부담 적은 하락 후반이나 하락장, 거의 바닥 근처부터 상승장 초중반 때 갈아타는 거예요. 대략 연도로 따지면 한 2012년부터 한 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또는 경기도는, 또는 지방이나 경기도는 2017, 8년, 9년, 20년까지도 갈아타기 기회가 됐어요. 자, 이제
대세 하락, 전국 모든 아파트가 폭락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만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뉴스에서 2, 3년 내에 집값 큰 폭 하락, 15년 만에 등장한 상투 경고. 아예 중앙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죠. 자, 강남 압구정동 현대 67차 47평 2007년에 32억이었던 게 2013년에 15억. 무려 60% 폭락을 했어요. 자, 2021년 현재 더 많이 뛰어가지고 54억 320%. 이제 바닥 대비 320%가 쪘네요. 그런데 이제 좋아할 거 없습니다. 2025년 6년 7년 중에 바닥일 텐데 23억으로 60%까지 폭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10억이면 잡아요. 자, 그 다음에 분당구 순회동 파크뷰 48평 2007년에 14억까지 갔던 게 2013년에 6억까지 폭락해갖고 60%나 폭락을 했어요. 금매 기준입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다시 올라가지고 20억을 뛰어넘었어요. 결국 320% 3배 이상 폭등했네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이후에는 결국 9억으로 빠질 것 같아요. 10억도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 48평 2010년 10억 2019년에 7억.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전에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덜 떨어진 거죠. 30% 폭락을 했고요. 이제는 달라요. 자, 2021년 37에 21 그것보다 더 많이 뛴 3배 이상 320% 폭등 22억이에요. 얘가 폭락하면 놀라지 마세요. 10억입니다. 다 60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대구 성구 범어동 수산이부더 지엔이 여기는 49평 2010년 8억이 무려 6억 23%밖에 안 빠진데 아까도 말했지만 애초 고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20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320%가 폭등해서 반토막 이상 납니다. 8억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60%. 근데 중요한 것은 입지가 이렇게 안 좋은 곳들일수록,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안 좋은 곳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일단 부동산 장기 보유시, 장기 보유라는 말은 최소 5년부터 뭐 10년이나 15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했을 때 안 좋은 곳 4개를 선별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자, 최고로 위험합니다. 지방에 비싼 아파트, 지방 산다고 해서 지방 안 살 수 없잖아요. 지방이 나쁘다고 해도. 뭐 싼 것들이야. 그게 안 좋다고 할 수 없죠, 뭐. 자, 그런데 비싼 것들, 아까 제가 비싼 것들 말했죠. 10억 넘어가고 30억 넘어가는 것들. 자, 인구 급감, 산업체까지 이전돼서 지방 비싼 아파트는 제일 안 좋아요. 왜? 비싼 데다가 폭락을 한 다음에 회복도 못 하니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 외곽만이 아니에요. 수도권은 경기도, 인천은 다 안 좋다고 보여져요. 서울에 비해서. 특히 외곽은 더 안 좋습니다. 물량 폭탄에다가 폭락 후 정체돼요. 지금 새 아파트라고 많이 올라간 것들 10년 지나면 헌 아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걔보다 더 새 거인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얘는 한물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안 좋아요. 자, 빌라, 오피스텔 평생 가난하게 살려면 이거 끌고 가세요.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요즘 나홀로 아파트 막 날라가죠. 자, 비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가 막판에 뛰고 있어요. 왜?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안 뛴 얘들이 뛰는 거야. 강남에 있다고 좋지 절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나홀로가. 자, 강남의 나홀로는 뭐 2, 300세대는 그래도 괜찮죠. 이제 제가 말하는 거 100세대 미만 나홀로 널려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건 나중에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부동산에서,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세 글자 말해보세요.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세대수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 세대수가 많아야만이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많이 가는데 세대수가 적은 것들은 사실상 빌라밖에 안 돼요. 자, 이제 나홀로 아파트 막바지 거품, 폭락 후의 정체 정리합니다. 지방의 비싼 아파트, 수도권 외곽에 있는 입지가 나쁜 아파트 최근에 다 뛰었죠.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얘들의 특징은 최근에 폭등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2020년 이후, 21년 이후에 많이 뛴 것들은 안 좋다. 자, 이제 서울 경기도 광역 10년간 집값 전망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서울 2013년에 4억짜리들이 평균 4억짜리가 22년 만약 내년까지 뛴다 그러면 얘 이제 12억, 현재 거의 11억 정도 되니까 12억 대단합니다. 3배 뛰죠. 자, 그렇지만 그럼 뭐합니까? 2025, 6, 7 이때가 바닥으로 보여지는데 6억까지 반토막 난다고 보여졌죠. 그런데 결국 우상향, 서울은 우상향 할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고. 근데 예전처럼, 예전에 6억이었으면 막 20 몇 억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요. 왜냐? 거품이 해외에 비해서 2배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신고가 찍습니다. 15억. 자, 지금보다 3억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잡을 이유가 없죠. 이때 잡아야죠. 자, 근데 서울은 그렇다고 이해가 가지만 경기도는 끔찍해요. 보세요. 2013년 2.5억짜리가
2022년 현재 7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2026년에 3.5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자 지금 7억짜리 잡은 사람들은 마음고생 신나게 했다가 겨우 본전치기 하고 끝날 가능성이 커요. 잘해야 회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물론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집이 남아도니까 그래요. 경기도는 집이 남아도입니다. 인천은 더 안 좋아요. 경기도보다. 왜? 서울에서 더 머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증상은 이미 2020년, 21년까지 회복도 안 된 것들이 널려 있었는데 문재인이 집값을 안 잡는 바람에 2020, 21년에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2013년부터 집값이 뛰었는데 어떻게 된 게 2020년, 21년이나 회복이에요. 그거는 집들이 남아돌고 너무 위치가 안 좋고 집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안 뜬 거야.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지방은 끔찍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안 뛰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뛰었어요. 안 뛴 것들 말고 뛴 것들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한 80%는 뛰었잖아요. 보세요. 2013년에 2억짜리가 지금 거의 다 5억으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이만큼 안 올라온 것은 좀 덜 뛴 거죠. 그러면 얘는 또 2.5 반토막 날 것 같아요. 근데 얘 잘 가야 5억 회복도 못하고 4억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10억짜리는 5억까지 떨어졌다면 10억 회복 못하고 8억이나 하고 끝나겠죠. 즉 광역시는 땅이 더 넓은 데다가 인구는 더 급감하는 데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산업체 먹고 살 일은 막막한 데다가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7, 18, 19년도에 부산, 울산, 창원,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일대가 박살났던 이유가 그까닭인 거예요. 제 말 거짓말이지. 시세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앞으로는 회복 못할 거예요. 지금은 왜 회복했냐. 수도권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집값을 안 잡다 보니까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어. 반토막. 서울은 반토막 나도 13억으로 갑니다. 신고가예요. 경기도 10억짜리가 5억으로 폭락하면 잘해봤자 10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투에 잡으면 망하는 거죠. 경기도 보세요. 자, 이제 지방광역시 보세요. 10억짜리 똑같은 다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어요. 얘는 오히려 회복도 못하고 8억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파트가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위험하죠. 자, 이제 이것도 사이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시뮬레이션. 자, 인공지능으로 뽑은 거라서 정확합니다. 자, 서울, 경기, 광역시 상승기 하락기를 분석해 볼게요. 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사이클 보면 시세 하락기 2013년을 바닥으로 잡을게요. 8년부터 쭉 이렇게 겨우 떨어져봤자 4년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회복했어요. 2년 만에 회복. 그리고 신고가를 이렇게 길게 찍어요. 2016년부터 신고가 찍고 날아갔어요. 서울은. 물론 서울도 강남이 제일 먼저 빨리 회복했고 외곽은 좀 늦게 뛰었죠. 그런데 경기도 광역시 보세요. 아주 안 좋아요. 자, 떨어진 것도 4년이 아닌 5년이나 하락했네요. 그래놓고 회복을 서울은 2년 만에 했다면 얘는 4년간이나 걸렸어요. 어떤 곳은 6년 걸렸어요. 정말 틀렸나요? 어떤 곳은 7, 8년 걸렸어요. 파주라든가 일산이라든가 김포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제 말 틀렸나요? 자, 왜? 서울에서 머니까. 강남에서 머니까. 아무튼 2년밖에 안 걸린 서울에 비해서 4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신고가를 찍기는 찍었습니다. 자, 지방은 더 안 좋아요. 끔찍하죠. 자, 결론적으로 서울은 하락기 회복기는 짧고 작은데 상승기가 길고 커서 장기적으로 전망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폭락장은 똑같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하락기 회복기 수도권이나 지방은 길고 커요. 그래서 안 좋아요. 상승기는 짧고 작습니다. 만약에 이 상승기 때 정부가 집값을 확 잡아버리면 망하는 거야. 어디가? 수도권,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지방은요. 지방은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3가지입니다. 지방 부동산 위기, 위기라고 하는데 그냥 4, 5, 6억짜리 이런 거는 평범한 아파트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떨어지면 좀 어때요? 그 영끌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실거주로 사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10억, 15억 또는 똑같은 6, 7억이라 할지라도 그걸 막 2배 정도 영끌해서 잡았거나 전세 끼고 잡았거나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 이거죠. 거품 폭등,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이 최고치입니다. 하락장, 대폭락 후에 회복도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줬어요. 미분양 아파트 빈집이 넘쳐나는 곳은 지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품이 안 뛰었다면 위험할 게 없죠. 근데 뛰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2번째, 인구가 급감합니다. 인구 고령화, 생산인구도 감소되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기업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해외로 이전해버렸어요. 출산율도 급감하고
인구도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판국이기 때문에 자, 이미 17, 18, 19년에 폭락장에서 한번 그걸 보여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자, 매물이 또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공급 안 합니까?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든 지방 우선 매도를 해요. 사람들이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 지금 거의 7, 800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어디부터 팔겠어요? 지방부터 던지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고 안 팔리고 공급 과잉, 매수 회피, 거래량이 아주 심각해지죠. 최근에 지금 지방은 이미 거래 절벽으로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매물 폭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기간별 지방 집값. 그렇다면 지방 집값이 지금 뭐 언제가 제일 좋겠느냐? 한 10년까지 내다본다면 지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단기적으로 뭐 겨울철에 잠깐 빠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 2022년 지금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세종시하고 대구 빼놓고는 플러스입니다. 대구도 이미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자, 여기 보세요. 광역시와 지방 상승은 끝자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플러스다. 거래량 급감, 황금성 부족,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싼 것들은 아예 거래도 안 되고 있어요. 지방도. 자, 그런데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인 사람은 파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이때를 놓치면 중장기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아까 중장기적 전망 지방이 제일 안 좋다고 했잖아요. 5년간 보면 5년간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폭락장하고 일치합니다. 수도권과 연동해서 대세 하락이고 가격이 비쌀수록 대폭락하고 하락장 갈아타기도 안 돼요. 얘는 안 팔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년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인구와 기업이 급감돼서 물론 가격은 회복하겠지만 자, 지금 현재 시세를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을 못할 수 있다. 미래 입지 아파트 중심 지역은 상승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해운대나 수영구 이쪽에 고가 아파트는 좀 이게 국제도시적 성격이 있어서 뛰지 않을까. 그리고 대전이나 세종의 일부 지역들은 다가 아니라 일부 지역들은 어떤 그 중부 역할을 하면서 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나머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제 8년간 폭등하고 4년간 하락. 결국은 올해나 내년이 변곡점인데 올해는 이미 상승장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좀 꺾이고 있다고 얘기했죠. 빠르면 올 겨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이죠. 1, 2, 3, 4월 달. 근데 늦으면 대통령 바뀌고 이제 내년 12월 이후니까 사실상 내후년 1, 2, 3, 4 이때가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보통 1월, 2월, 3월, 4월 달에 거의 6년째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겨울에 빠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자면 8년 폭등 후 4년 하락 2022년으로 잡는다면 새 정부 출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부동산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반토막 나도 집값이 비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 정부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크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2022년에서 2025년이 이게 바닥장으로 보는데 이건 지금 분양도 많아요. 입주 물량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매물은 폭탄,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그 말소 매물들, 3기 및 추가 신도시, 다주택 매물, 거래량 급감, 매수자 급감, 하락장 동시 매물이 막 터지겠죠. 그래서 집값 폭락하고 계속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자산법을 연착륙을 시키려고 유동성을 회수합니다. 그러니 돈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산 거품은 붕괴되겠죠. 자,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국 부동산은 보세요. 실질적으로 수도권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자, 그 다음에 전국도 급락하고 있죠. 갑자기. 자, 서울 동남권, 강남도 지금 처음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서울도 추락하고 있죠. 지금 다 추락하고 있어요. 전국까지. 그런데 특히 5대 광역시, 지방의 광역시들 아주 안 좋아요.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매도자가 많다. 밑에는 빨간 건 매수자가 많던데, 원래 지금 다 다른 지역은 빨간 거, 매수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지방 광역시는 매도자가 많고, 여기 보세요. 그나마 매도자가 줄었었어요. 파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집값이 뛴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여기 보세요. 올라가고 있죠. 매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자 보세요. 매수자가 적기는 했지만 꾸준히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고 있죠. 지금. 가뜩이나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데 이제 매도자는 늘어나고 있고 매수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아예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미 2주 전 모양과 이 모습도 이대로 똑같은데 그냥 1월 달 걸 한번 뽑았어요. 자, 여기 지금 온통이 시뻘겋죠. 시뻘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도만 시뻘겋고 인천하고 경기도만 시뻘겋고 다 지금 물론 상승세긴 하지만 다 어때요?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마치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인구 진짜 전멸이네. 파란색. 충청도까지, 경기도 충청도 일부 지역까지는 그나마 전망 괜찮아요. 강남 5억, 지방 2억, 집값 폭락 시작됐네요. 진짜 강남 대치동 실질적으로 3억 빠졌고요. 자, 매물은 5억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종도 이미 11.2억이 9.3억을 했으면 2억 빠졌잖아요. 매물은 더 빠졌어요. 자, 이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세 하락장에 2008년부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빠졌어요. 침체기 때. 그리고 2021년까지 올라갔죠. 지방은 이게 0이야. 이 빨간 선이 0. 0 밑으로 부울경 보세요. 어우,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하락했죠. 이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언제부터? 17년부터 19년 말까지. 그러다가 2020년부터 날아가기 시작해갖고 지금 많이 뛰었죠. 이렇게 추락한다고요. 거의 100 몇 주씩 추락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 지금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꺾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세계 최고인데다가 가계대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게다가 국내 경제 문제가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을 관망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영끌, 갭투자,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하락장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